여러분,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웠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30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뒤틀어 놓은 사람. 하지만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작았습니다. 내가 한때 잡았던 그 손.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나는 울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슬프지 않은 걸까? 아니,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어떻게 슬퍼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고인과는 어떤 사이셨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인이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남이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깊이 새겨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옛날에 잠깐 알던 사이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했던 사람을,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을 잠깐 알던 사이라고 말해버린 나 자신이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장례식장, 꺼져가는 촛불, 그리고 차가운 관. 왜 이렇게 가버린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노란 편지 몇 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오해였다는 것을. 그 오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32살. 나는 그때 한 푼도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왔지만 취직은 되지 않았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일이 빚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그녀였습니다. 이름은 정민. 처음 본 건 작은 카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나는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하며 앉아 있었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자리 같이 써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집안이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이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1년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운 곳이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라면을 끓여 먹고 가끔 치킨을 시켜 먹으면 명절 같았죠. 그녀는 내 옆에서 밤새 서류를 정리해주고 새벽에 커피를 내려주고 지친 내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당신만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변해갔습니다. 사업은 조금씩 커졌고 직원도 생겼고 투자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그녀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 조금만 더 참아줘. 나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기념일을 잊었고 생일을 잊었고 심지어 그녀가 아프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도 노트북을 펼쳐놓은 채였습니다. 응, 말해. 당신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해요? 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나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민이 요즘 누구 만나는 것 같던데?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을 때 나는 소리쳤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답이나 해. 미안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당신 곁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은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나 때문에 열심히 산다면서요? 그런데 왜 정작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같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행복하길 바라요. 그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게 끝이었을까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봉투, 손으로 쓴 내 이름, 발신인은 정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편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보낸 편지. 나는 한참을 그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나는 뜯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미안했어요.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인데.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당신을 떠난 그날, 저는 당신이 저를 미워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당신 기억하시나요? 당신 회사가 무너질 뻔했던 그때를. 저는 그걸 막을 수 있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뻔했던 때? 그때가 언제였던가? 그렇다. 그녀가 떠나기 한 달 전 나는 거래처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3억이 넘는 금액. 그 돈이 없으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나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고 지인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위기는 해결됐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투자를 해준 덕분에. 나는 그때 그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너를 포기하면 도와주겠다고. 저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의 꿈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당신 곁을 떠나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편지는 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길 바랐어요. 그래야 당신이 저를 잊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당신이 알게끔. 당신이 저를 미워하도록. 나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나는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 당신은 성공했나요? 행복한가요? 그렇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단 하나, 당신이 저를 미워하며 살았다면. 그것만은 정말 미안해요.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30년 동안 나는 잘못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편지 뒷면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P. S. 서랍 맨 아래 빨간 상자를 열어보세요.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30년 동안 닫혀있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색바랜 편지, 그리고 작은 빨간 상자. 나는 그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왠지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색바랜 그녀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 그 사람을 처음 봤다. 비 오는 카페에서. 눈빛이 슬픈 사람이었다. 왠지 모르게 말을 걸고 싶었다. 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빗소리와 커피 향. 그리고 그녀의 미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5월 2일. 오늘 고백을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랑 함께 만들면 되잖아요. 그때의 그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내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함. 나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7년 10월 18일. 요즘 그 사람이 너무 바쁘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롭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그 사람의 꿈이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1998년 2월 3일.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 그 남자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하셨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행복해요. 거짓말이었다. 요즘은 행복한지 잘 모르겠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나는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1998년 4월 15일. 그 사람 회사가 위기래. 3억이 필요하다고. 나는 아버지한테 부탁하기로 했다. 1998년 4월 20일. 아버지가 조건을 제시했다. 돈을 주는 대신 그 남자를 떠나라. 나는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 사람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꿈이 무너지는 건 더 견딜 수 없으니까. 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왜 혼자 그런 결정을 한 거야? 하지만 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998년 5월 7일. 오늘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그 사람 표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맞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야 나를 잊을 수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부디 행복하길. 그것만이 내 유일한 바람이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나는 빈방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재산, 명예, 권력.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가 내게 준 선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마워할 기회조차 스스로 버렸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더 쉬웠으니까요. 사랑한다고 인정하면 너무 아플까봐.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나는 30년 만에 그녀의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언덕 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묘비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바보였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미워했던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아는 게 무서웠으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그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30년이야. 30년 동안 나는 성공했다고 믿었어. 회사도 키우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 없이 이룬 성공은 의미가 없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너를 원망하며 살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알아. 사랑이 뭔지.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는 거였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였어. 사랑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였어. 나는 이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너를 미워하지 않겠어. 아니, 미워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니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웠어, 정민아. 내 인생에 와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서. 묘지를 나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이제는 살아야겠구나. 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이기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그저 늦게 깨닫는 것일 뿐이라는 걸. 혹시 여러분도 아직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미워서입니까? 아니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픈 것은 아닙니까? 저는 70년을 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는 걸.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제대로 이별하는 것. 미워하며 보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보내는 것. 저는 이제 그녀를 놓아줍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제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고맙다고 말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처럼 30년을 후회하며 살지 마세요. 나처럼 늦게 깨닫지 마세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다르게 살겠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데 쓰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못합니다. 아니,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더 아름답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감사합니다.